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명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만고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 모든 기도, 특히 이제 천수 기도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참여하고 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부처님을 모시고 차례차례 증명을 받는 시간 중에서 오늘 11번째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셔지는 부처님은 환희장엄 주왕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환희, 장엄이 들어가 있다시피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 또는 빛나게 한다, 그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르게 된다. 그럼 바르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르지 못한 것은 부패한 세상.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면은 이게 바른 세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제 환희 장엄 주왕불을 모시는 뜻은 도덕질한 죄를 참회하는 기도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시간, 그게 됩니다. 도덕질, 그러니까 이걸 이런 쪽에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안정이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옛날 말로 옛날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더라. 그러면 도덕이 없는 거죠. 문을 열어놓고 자도 괜찮고 길에 물건을 놓고 와도 자기 것이 아니면 집어가는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 근데 도덕질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담에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도덕은 한 죄. 그러니까 도덕, 이제 방송적으로 도덕론 그러지만 좀 이상하지만은 도덕은 한 가지 죄고 잃은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10가지 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덕질한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의 죄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미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바른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요, 그 후한에 진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 양상군자. 양자는 그 들보양, 대들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들보양. 그러니까 이제 양상, 대들보 위에, 들보 위에 도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식이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제.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양상군자란 얘기를 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군자가 뭡니까? 군자는 학식이 높고 덕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칭송이 되는 말이죠. 그 도둑 보고 양상군자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도둑이 뛰어내려 가지고 잘못을 빌고 참여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둑을 좋게 대접해 주니까, 사람답게 봐주니까 도둑이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을 하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승죄와 소승죄가 조금씩 틀려요. 소승죄는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죄가 되는데 대승적인 그 입장에서의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으로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한다, 그것도 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뭐 선물한다 그러고 밥을 사준다 그래 놓고 안 사줘도 그 도둑질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생각 자체부터 잘해라, 빈말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오늘 제목은 양상군자, 그렇게 제목을 놓고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 그러니까 도덕이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이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회를 불교가 추구하니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그럼 옛날에 한번 해보면요, 조선조에 그 참봉벼슬을 한 사람, 참봉이면 옛날 관아에서 구품, 그러니까 정구품, 종구품 그러죠. 이제 종구품 말단지기죠. 참봉벼슬이. 참봉에는 홍기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단지기에 있으니까 이제 뭐 봉급이 적겠죠. 그냥 사는 게 여유롭지 못하겠죠.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도둑이 훔쳐갈 게 없는 거예요. 도둑이 보니까 도둑 눈에 훔쳐갈 게 없으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 들어간 거죠. 도대체 이 집에 밥을 해 먹고 사나, 이제 걱정이, 오히려 도둑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부 보니까 솥을 열어봐요. 아니, 밥 해 먹을 흔적이 없는 거요. 도대체 이 집은 펀드하게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이제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히려 도둑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솥 속에다가 돈 단약을 넣어놓고 가요. 별 희한한 사람도 있네. 아니, 밥이나 저 돈 가지고 쌀 사가지고 밥이나 해 먹으라고 돈 단약을 넣어놓고 가요, 도둑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럼 뭐 솥도 열었고 솥도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니, 돈 단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홍기섭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사니까 좀 밥이라도 해 먹고 살으라가 막 이거 누가 이렇게 갖다 주었나 보다고, 조상님이 갖다 주었나 보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 돈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방이라고 그러죠. 방. 이제 게시문을 써가지고 울타리 밖에다 붙여놔요. 돈 단량 잃어버린 사람은 안으로 들어와서 찾아가라.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놈 자꾸 소리가 나오니까 방송용으로 안 되니까 도둑님이 그 다음날 궁금해서 그 앞을 지나가 보는 거예요. 왜? 그 범죄자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자리를 한번 가본다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뭉개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돈 단량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안에 들어와 찾아가라는 그런 글이요, 이게.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돈을 넣어놓고 한데 그걸 찾아가려니.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홍기섭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넙죽절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일실직고 하겠습니다. 어쩌는 제가 도둑질을 여기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밥을 해 잡순 흔적도 없고 어려우신 것 같아서 쌀이라도 사고 반찬이라도 사서 우선 시장길에도 해결하시라고 제가 돈 단량을 넣고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둑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돈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돈 받을 일이 없으니까 돈 받을 일도 그런 일도 해줄 못했고,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신경이 내다가 도둑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이게 방을 써붙여 놨는데 글을 몰라서 읽지를 못했으니까 그럼 선배님께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글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학비를 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배우겠다니까 좋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를 가르쳐 줘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 착한 사람이고 그렇죠. 또 홍기섭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이 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영조 임금 때, 영조 임금이 아니라 현종 손녀딸이 현종 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홍기섭의 아들이 익풍 부원군, 부원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현종의 왕비가 되죠. 그러고 홍기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진급을 해가지고 감사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역사에 이제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그렇게 청년 결백하게 살았던 선비하며 또 관직에 있었던 사람하며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쓰고 좋은 일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에 이런 또 주인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런 얘기를 찾다 보니까 고려 말에 그 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양반은 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가만히 나가본 거예요. 광 쪽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옛날엔 광에다 이제 그 쌀도 넣어놓고 뭐 곡식 같은 걸 넣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광의 밖으로 향해 있는 광의 한쪽 벽이 요만큼 헐려 있고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담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광 속으로 쌀을 퍼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구멍이 조그마가지고 자루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힘을 들여가지고 밖에서 자루를 끄집어내니까 윤석이라는 주인이 그걸 밀어줘요. 잘 나가게 하게. 도둑님이 그 쌀자루를 빼가는데 안 나가니까 안에서 밀어줘요. 그러니까 밖에서 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알았죠. 이제 눈치챈 거죠. 누가 미나 보다. 그래 놓고 겁에 질려가지고 미리 도망을 가야 그랬더니 윤성이라는 사람이 또 쫓아가 그걸 불러가지고 쫓아가서 불러가지고 와서 가져가라고. 불러서 도둑한테 불러서 쌀을 가져가라고 시켜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몰랐던 게 얼마가 지난 연후에 찾아와가지고 이 집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식구들이 있는데 전부 이실직고 해. 그래 그때서야 이게 발각이 났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광을 들고 쌀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싹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도둑이 도둑질을 가는 걸 나가질 못하니까 밀어줘가지고 가져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여기 얘기해 보면 그래요. 쉽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뭐 집에 데리고 와서 그걸 지게까지 줘가지고 지고 가라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둑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조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쉽게 이 뜻을 아주 잘 표현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이제 조선조 영조 임금 때 임형조라고 하는 충청 겨울에 원님이 있었는데 이 이제 원님한테 그 주막에서 한 노인이 떡을 훔쳐먹다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왔어요. 이제 가미로 붙들려 온 거지. 이제 원님 앞으로. 그랬더니 일단 이제 도둑질을 했으니까 며칠 가둬놓고 그 다음에 방을 써붙여요. 떡을 훔쳐온 도둑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방을 써붙였으니까 방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개 재판을 하는데
나오는 임형제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 고을에 삶을 맡은 이제 사람 입장에서 사또죠. 사또 입장에서 원님 입장에서 고을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배가 고파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 제가 잘못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할아버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잘못한 죄로 이 노인분께 돈 단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못한 죄로 그냥 단량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내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를 떡을 훔쳐다 고발한 할아버지를 고발한 주막 주인이 이게 또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줘도 좋을 텐데 배고픈 사람을 그걸 떡을 훔쳐 못 따서 고발해서 이제 관가에 고발까지 한 내가 잘못이다 해서 이 사람도 돈을 내놔요 또. 그리고 구경꾼들이 많이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방을 써붙여가지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돈을 내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재판이 끝나 풀려나갈 때 보니까 돈 30냥을 얻어가지고 도둑질하고 30냥을 얻어가지고 나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사회죠. 이렇게 되는 사회가. 근데 이게 남의 얘기는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그 하루는요, 아침에 아버님이 혼자 독신해서 고생 엄청 해서 부자로 사셨어요. 일꾼을 둘씩이나 두고 살았으니까, 자수성 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하루는요, 아버님이 너 그 동네 이름이 산모퉁이라는데 모퉁이에 가가지고 그 박스방을 좀 오라 그래라. 가서 일찍 가가지고 아침 먹으러 오라고 와서 얘기를 전하면서 올 때 지게를 지고 오라 그래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이제 그 한참을 가요. 이제 산모퉁이를 돌아서 두 집매가 사는데 이제 거기는 가가지고 아버님이 아침 잡수러 오시래요. 근데 오실 때 지게를 지고 오시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 좋단 말도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시무룩하거든요.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지게를 지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면은 저녁에 개가 얼마큼 많이 짖어대요. 근데 저희 집 광을 이제 어느 정도 파다가 개가 짖어서 이제 도시가게 도둑놈이 그렇게 했죠. 이제 담을 파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이어서 있는 밑에 집에 이제 할아버님이고 사랑채 계셨는데 이제 할아버님이 그랬대요. 아니 어쩌는 게 도둑이 왔었나 봐. 그랬더니 아니 누가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대 아버님. 그랬더니 다 아는 도둑 아닌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품팔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아마 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도둑질을 왔나 보다. 그 생각하고 아침에 저를 보내가지고 아침 먹으러 오라 그러고 올 때 지게를 지고 오라 그래라. 그랬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와서 아침에 사랑받아서 이제 일꾼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고 쌀 단말을 이제 자리에 담아서 그 사람한테 지어서 보냈어요. 아버님이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냥 저도 어린 마음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우 어렵게 사는데 도둑질 왔는데 어렵다 생각하니까 아버님이 한번 쌀을 주나 보다. 아버님이 쌀을 주면서 그래요. 시간 있을 때 쉬는 날일 때 여유가 있는 날이 있으면 와서 대신 여기 와서 일해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쌀을 지게에다 지게 지고 오라 그래 보내요.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네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세상,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뭐 잃어버리는 게 없는 그런 세상, 길바닥에 물건을 놓치고 와도 그걸 누가 집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유학 온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정되고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전체적 물건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고 식당에서 뭐 지갑을 놓고 돌아가 찾을 수 있고 유럽에서 여행 온 그 대학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인터넷 올리는 거 보면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오늘은 양상군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도둑질한 죄를 참여하고 증명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참여를 하고 또 부처님께 증명받는 일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양상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